이혼 상담할 때 보면요, 결정사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 매우 많습니다. 중매의 다른 모습이죠, 사실. 내가 궁금하지만 매우 궁금하고 결혼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내 입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 네가 나를 이미 좋아하면 어쩌겠어.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미친 짓입니다. 결혼은 인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아, 나 모르겠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쪽이겠죠. 자, 그러면 결혼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럼 신중하게 결혼하는 방법 중에 하나, 결정사,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 결혼 상담을 하실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연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소개팅이든 선이든 중매든 결정사든 간에 누군가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나서 내가 뭐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나던 같은 종교이건 같은 학교건 동호회건 아니면 여행을 가서 만났던 간에 이렇게 만났을 때 패단이 뭔 거예요? 패단이라기보다는 가장 염려되는 바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봐.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할 거라면, 결혼은 연애하고 완전 다르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부모님, 이 사람의 가족은 어떤지. 자,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요, 두 사람만의 결합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에요. 가족의 연을 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족과 연을 끊고 살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한테 엄청난 큰 결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랑 연애만 하고 헤어질 거면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할 거라면 이 사람의 가족도 당연히 내가 결혼하는데 중요한, 매우 중요한 고려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요, 나의 경제력은 매우 중요해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의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에도 보면은 한 챕터 중에 무능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자본주의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요, 돈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력, 내가 어떻게 메이크 머니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경제력도 내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기적이다, 뭐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보다도 더 밑에 있는 기본 전제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해가면서 메이크 머니를 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나의 경제력도 내가 체크해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당연히 결혼 안 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결혼을 한다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런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의 경제력을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난 그냥 결정사를 갈래. 결정사를 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는다는 건 최소한 그 사람의 경제력, 부모님, 내가 궁금하지만 매우 궁금하고 결혼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내 입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아니면 객관적으로 체크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결정사가 대신해주고, 친구가 대신해주고,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중매자가 대신해주는 건데, 결정사라는 것은 이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학력도 속이는 사람이 있죠. 결혼해놓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 심지어 재혼이라는 것도 숨기고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연애를 한다면.
그리고 어떤 심보냐면 네가 나를 이미 좋아하면 어쩌겠어. 그러니까 일단 눈에 콩깍지가 쓰이게 한 다음에 나의 결핍들을 이야기해. 그러면 매우 곤란한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돌싱이야. 근데 애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만나시면 안 돼요. 신뢰가 없잖아요, 이미. 결혼 생활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인데 이미 신뢰가 무너진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결정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는 거죠. 최소한 모르겠어요. 저는 결정사를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을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분란이 없나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요? 그건 또 전혀 아니죠. 자, 결혼을 신중하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체크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경제력 당연히 중요해요. 그리고 물론 나의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체크됐죠. 근데 결혼할 때 중요한 요소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조드리는 건 경제력은요, 분명히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이혼 안 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사라져요 라고 하면서 이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비참한 삶이죠. 내가 쟤랑 부부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돈 때문에 산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자, 돈이 많아도 갈등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혼 생활의 유일한 조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3단계. 첫 번째, 문제 제기.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고,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화를 낼까봐 문제 제기를 해도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참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제가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사람의 인정, 상대방의 인정. 내가 상대방에게 이건 문제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래 그거는 문제가 많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너무 예민해, 그럴 수 있지, 네가 이상한 거야, 너가 문제야, 그런 식으로 일축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괴로운데 상대방이 그걸 문제로 인식조차 안 하면, 그러니까 인정조차 안 하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게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 내가 참자. 결혼은 인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해 줘야지 3단계 같이 노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능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미 관계는 무너진 거예요.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문제 해결 능력.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더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경제력은 없어도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잘 돌아가면요,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을 해도요, 서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서로 맞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그거를 결정사가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남는 거예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우리 관계에서. 이건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유독 나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관계예요. 결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미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은 회피거든요. 저 사람과 경제적인 조건이 맞아서든 어쨌든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 모르겠어. 문제가 분명히 있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욕심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사를 통하더라도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 서로 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정사가 그걸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것만 잊지 마시고 결정사나 연애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나한테 완벽한 사람을 결정사가 주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결정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 사람과 내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결혼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메이크 머니는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혼 상담할 때 보면요, 결정사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 매우 많습니다. 근데 결정사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하지 않고 결혼을 했건 똑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그래서 결정사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공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사에서 사람의 등급을 매기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종류가 있고요. 사람은 등급을 매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사의 기준으로 사람을 매기진 않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좀 각도가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새로 저의 세 번째 저의 신간,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저의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에도 보면은 한 챕터 중에